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그녀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다. 전화번호부 속 이름은 오래전에 지웠지만 목구멍 안쪽 어딘가엔 여전히 그 이름이 가시처럼 남아있다. 겨울이 오면 이상하게도 여름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여름, 창밖 매미 소리와 숨가쁘게 흐르던 바람, 그리고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눈빛.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나누고 있었다. 세상에선 금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때로는 모든 걸 잃게 하는 불씨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불씨에 나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렸다. 아내와 결혼한 지 겨우 2해째 되는 초여름이었다. 퇴근길,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와. 내 동생이 놀러 온다. 내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처제 지은. 대학교 졸업을 앞둔 23의 나이라 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보인 건 부엌 불빛 속 그녀의 뒷모습이었다. 긴 머리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가느다란 팔목이 도마 위에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오빠, 이쪽이 내 동생 지은이야. 그녀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짧게, 그러나 오래 머릿속에 남는 그 미소였다. 낯선데 이상하게 편안하고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셋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와 지은은 오랜만에 만난 자매답게 끊임없이 웃었고 나는 조용히 젓가락질만 했다. 그런데 대화 틈새마다 그녀의 시선이 스치듯 나를 지나갔다.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하게. 식사 후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은은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괜히 따라 나가 담배를 꺼냈다. 담배 피우세요? 네, 근데 자주 안 피워요. 언니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23 특유의 자유로움과 어른 세계를 막 기웃거리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바람결에 그녀의 샴푸 향이 스쳤다.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다. 지은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 집에 왔다. 시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방학이라 심심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단지 근처에 왔다는 말과 함께 불쑥 나타났다. 아내가 출근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녀는 가끔 들렀다. 그럴 때면 나는 이유 없이 거실을 정리하거나 괜히 커피를 내렸다. 어느 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다. 아내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고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부, 혹시 집에 계세요? 응. 근데 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집에 가기 싫어서 잠깐 들러도 돼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묶고 나타났다.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형부도 붕어빵 좋아하시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방 안가득 퍼지는 팥소의 단내.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에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TV에서는 오래된 흑백 영화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소파에 기대앉아 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비가 그치지 않기를, 아내가 조금 더 늦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우린 이미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겨울이 왔다. 아내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지은은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지친 얼굴로도 그녀는 나를 보면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지은이 혼자 집에 왔다. 저녁을 대충 해먹고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형부 있잖아요. 응? 가끔 저 바보 같아요. 오빠 아니 형부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잔 속 와인을 빙글빙글 돌리며 대답을 기다렸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 형부 좋아해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난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도 너를 좋아하면 안 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 손끝의 온기는 내가 살아온 모든 계절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형부와 처제로.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한번 터져버린 샘물처럼 되돌리기 힘든 법이었다. 설 연휴 아내가 친정에 하루 늦게 합류하게 되면서 나와 지은이 단둘이 먼저 내려갔다. 고속도로 위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차 안은 묘하게 따뜻했고 바깥의 겨울 풍경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르고 있었다. 형부. 그녀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속도를 줄였다. 그러다 어느 한적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눈발이 흩날리는 주차장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짧고 그러나 모든 걸 담아버린 포옹이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계선을 뚜렷하게 느꼈다. 봄이 오기 전 사건은 터졌다. 아내가 출장 중에 내 휴대폰을 확인한 것이다. 지은과 나눈 짧은 메시지 몇 줄,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통화 기록.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차가운 실망이 있었다. 지은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형부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다 잊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와 지은, 그 둘 사이에 선 나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도시를 떠났다. 아무 인사도 설명도 없이. 남겨진 건 봄바람 속에 흩날리던 벚꽃잎과 벽에 걸린 세 자매 사진뿐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예전 같은 웃음은 없다. 우린 서로의 결핍을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 가끔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괜히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여름날 부엌 문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 햇빛이 머리카락 끝에 머물던 그 순간이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만 사랑일까?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 오래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그 여름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다.